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에 주목해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찾아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ISN 이지환 대표 그리고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두 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변화 요인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이야기 먼저 5위에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형님단에서의 이야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들썩이고 있는 소부장단에서 지금 어떻게 전략 짤까에 대한 고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질문은 ISN 이지환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정도 분위기라면 삼성전자 8만 원 선에서 안착하면서 마무리, 그리고 8만 원 선 이렇게 힘차게 뚫어냈으니까 사실 8만 원 매물대 뚫어내면 뭐 10만 전자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기대감 가져도 될까요? 그리고 디램 관련된 코멘트가 가장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삼성전자 지금 오후에 힘내는 분위기 먼저 살펴주시죠. 일단 이제 기대감을 좀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에 비해서 HBM 반도체 모멘텀이 조금 덜 하면서 주가 탄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HBM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램 관련된 부분까지 모멘텀이 불면서 삼성전자도 상승 구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서 부각되었던 부분은 생각보다 DRAM의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과 함께 HBM 반도체 모멘텀이 단순하게 DRAM의 10%, 20%를 커버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DRAM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은 AI 반도체 모멘텀에서 HBM이 가장 핵심적으로 대장주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 여파에 따라서 주가가 등락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HBM 반도체, HBM3E 4세대부터는 어느 정도 양산 시스템을 갖춰서 5세대부터는 하이닉스와 어깨를 좀 나란히 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디램 반도체 회복 속도와 최근에는 낸드 플래시 가격 회복 속도도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대감을 조금 가져도 된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하이닉스 위주에서 삼성전자까지 같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8만 원대가 안착이 되면 9만 원, 9만 5천 원 여기 직접 매물대 구간이 상당히 많고 여기 8만 원대부터 이전에 물려있던 개인들의 집중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좀 거치고 나면 삼성전자도 충분히 상승 여지를 이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보다 긍정적인 시각을 지금부터 가져도 될지도 궁금해요. 약간의 리스크 요인까지 그리고 열리지 않은 뚜껑까지 본다면 저희가 4월 5일 아마 삼성전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반도체 부문의 실적 발표 그 이벤트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련 보조금이 아마 오늘 밤에 발표될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도전을 한다면 오늘장에 괜찮은 매수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이제 그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이슈가 이미 일단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전에 먼저 미리 반도체 보조금을 수령했던 뭐 인텔이나 다른 기타 종목들의 모멘텀이 그렇게 크게 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대는 오히려 이게 족쇄가 일부 될 수가 있고 그걸 수령함으로써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너무 크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호재로 그냥 간주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 구조를 보면 상당히 지난 실적뿐만 아니라 가이던스 상향 부분 되는 것까지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삼성전자도 흑자 전환 및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것 같고 지금 AI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번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미국도 실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쪽과 나오지 않는 쪽이 구분이 돼서 주가가 차별화되는데 이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에서 HBM 반도체가 가장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충분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고려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핵심 자체는 반도체 지금부터는 조금 더 SK 하이닉스에 대한 무게를 조금 덜어서 삼성전자와 나눠도 괜찮다라고 저희 정리해도 될까요? 그냥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중을 지금 상반기까지는 하이닉스 비중을 좀 더 높은 상태에서 삼성전자도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구조로 잡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이 AI 모멘텀이 GPU와 HBM에서 풀어서
하드웨어 쪽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애플, 삼성전자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아마도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는 모멘텀이 좀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 순서상으로 본다면 지금은 하이닉스가 오늘은 잠시 쉬어가지만 여전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HBM 반도체에서 그 삼성전자가 역전시킬 수 있는 구간은 대등한 위치가 HBM 5세대라고 보고 있고 6세대는 들어가야지만 삼성전자도 역전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하이닉스 모멘텀을 일단 위주로 상반기는 하이닉스, 하반기는 삼성전자 이렇게 구도를 잡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투자 아이디어까지 제시를 받아봤습니다. 아무래도 5세대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주도권을 이미 잡은 상황이니까 충분히 관련된 시세를 누려보자라는 관점이었고요. 그러면 조금 더 아이디어 팽창해서 이야기해보죠. 김시은 팀장님과는 저희가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반도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미반도체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연속성이 가장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리고 오늘 단독 보도 이후에 추가적인 탄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더욱더 상단이 넓혀진 건지에 대한 의미도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BM 영향력 얼만큼 더 지금 자리에서 보고 계실까요? 일단 현재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지만 하지만 눌리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담아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실적 대비했을 때는 밸류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관련했을 때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좀 끌고 오는 측면이 있긴 하나 관련했을 때 AI 산업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특히 한미반도체는 현재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실제 수준은 나오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의 차이가 좀 수율적인 부분인데 결국 SK하이닉스의 수율을 따라가기 위해선 관련했을 때 SK하이닉스 향해 소부장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기대감도 상당히 나와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관련했을 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HBM4에 대한 그 두께가 완화가 되면서 하이브리드 본딩 뿐만 아니라 지금 TC 본더 쪽에서의 기대감도 다시 한번 더 살아붙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한미반도체 굉장히 비싼 구간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AI에 계속 주목을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안고 추가적으로 더 봐도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부분이 오늘 자리에서 한미반도체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자리는 사실 한미반도체와 삼성전자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12월에도 뭐 협력한다라고 단독 보도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확정은 안 나와서 아직 삼성전자는 미정이잖아요. 그 기대감까지도 지금 완전히 반영이 된 상태라고 봐야 돼요. 모든 기대감이 지금 반영된 고점 부분. 네, 일단 아무래도 그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제 단독 뉴스가 나오고 회사 측에서는 일부 부인을 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 그 기대감을 반영을 했습니다. 관련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어긋나기라도 한다면 관련했을 때 주가는 좀 크게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요소이긴 하나 관련했을 때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수주가 이미 2천억이 넘어요. 현재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 특히 HBM3, 2에서 4로 넘어가는 구간 쪽으로 봤을 때 한미반도체에 대한 장비는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HBM 키워드 한다면 형님들 빼고는 가장 한미반도체 이수 페타시스 중심으로만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팀장님. 근데 오늘 또 다른 뭐 대형 호재가 이쪽으로 나온 건 아님에도 온디바이스 많이 쉬어갔던 쪽에서 강한 반응이 나와요. 저도 오프닝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제주반도체도 지금 VIR 발동된 상태, 그리고 가온칩스도 거래 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단순히 순환매의 영역으로 봐야 되는 건지 상대적 매력도가 가격적인 메리트를 지금 이미 가진 이쪽에서 높아진 건 아닌지에 대한 생각도 들거든요. 뭐 가격적인 메리트와 순환매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반도체 섹터에서 대장 형님들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는 와중에 순환매 소부장단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HBM부터 시작해서 온디바이스의 AI, 네오셈이라든지 CXL 거기다가 소부장 그러니까 그
동진 세미캠까지 재료까지 좀 순환매 흐름들이 쫙 붙고 있다 보니까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가격적인 메리트가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점, 특히 온디바이스 A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어요. 갤럭시 S24부터 시작해서 애플도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했을 때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상황. 그런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말에 좀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쉬어가는 구간이었습니다. 현재 이 자리도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오늘 제주반도체의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선 21선 위에서 좀 놀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종가가 어디에 형성되는지까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지선 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룸도 열려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쉬었다 보니까 다시 한번 힘을 응축해서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1000% 이상 터졌습니다. 추세를 다시 한번 돌릴 가능성이 높은 그런 봉이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한다면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전략적인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죠. 반도체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지원 대표님, 소부장단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워낙 지금 제주반도체 호가차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되는지, 따라가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앞서 삼성전자는 이후에 하반기 쪽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여전히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HBM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는 쪽의 순환매를 볼지 아니면 조금 더 묵직한 DRAM 쪽의 후광 효과를 노려볼지 어느 쪽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본다면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기술적으로 대응이 가능하신 분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모멘텀은 AI 모멘텀이 지금 그 확장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순환매적 관점이나 혹은 실적과 또 무관하게 테마나 모멘텀으로 오르는 종목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가 온디바이스 AI가 실적으로 연결되려고 하면 일단 우리가 순서상으로 짚어본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웨어가 일단 먼저 자리를 잡아야 되고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가 생각보다 매출액이 빨리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주가 반등이 나왔지만 실제로 소프트웨어는 운영체제라든지 혹은 AI 관련된 앱이 보편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가야지만 소프트웨어가 실적으로 제대로 뒷받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가 운영체계나 AI 앱이 갖춰져야지만 실제로 온 디바이스 AI가 제대로 이제 구동이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 다음 순서상 온 디바이스 AI이기 때문에 그 순서상으로 본다면 올 하반기, 빨리 이제 하반기 정도는 가야지만 제대로 실적이 구현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그 전에 AI 모멘텀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이닉스가 좀 쉬어갈 때 이런 온 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좀 오른다 이러면 순환매적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은 단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렇게 쫓아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트레이딩 영역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풀어봤고요. 반도체 말고 거래가 몰리는 쪽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기는 한데요. 시장은 계속해서 신약에 대한 모멘텀 그 기대를 안고 움직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2의 알테오젠, 삼천단 제약은 어딜까라는 맥락에서 그 기대감 많은 펩트론 쪽에서도 오늘 장주 급등이 좀 나온 자리이기도 하고요. 연결해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시장 여전히 핵심 키워드는 신약에 있다라고 봐도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알테오젠이 어제의 흐름을 딛고 20만 원 선을 회복하고 있다. 그 위에서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제약바이오된 투심 방향성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뭐 그동안 제약바이오 섹터를 이끌었던 HBL과 알테오젠 주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신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으나 대장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섹터의 향방이 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어제 뭐 블록딜 이슈 좀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20선 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이슈는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펀더멘털 측면을 조금 더 측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했을 때 키트루다 임상 3상이라든지 ADC 라이센스 아웃 같은 이벤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구간이 아닐까. 물론 로열티가 3%인지 5%인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크게 갈리긴 하나 현재 알테오젠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 오히려 기회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HBL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HLB요? 네, HLB 같은 네네. 경우는 좀 아무래도 대장주의 역할을 진행을 했다 보니까 HBL의 종목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건 내일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리보세라딕 관련했을 때 FDA 파이널 리뷰를 좀 공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뭐 좀 올해 HLB를 담으신 주주분들께서는 크게 걱정이 없으신 것 같아요.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관련했을 때 좀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반등은 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내일 주주총회가 나오고 나서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염두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제약바이오에 머무는 자금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HLB 쪽에서의 만약에 내일 움직임이 나올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른 쪽에 대해서 제약바이오 투심이 빠져나간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다른 종목의 순환매가 강화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좀 다른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 3월 제약바이오 섹터가 강했던 이유는 4월에 학회도 예정되어 있고 특히 대장주, 알테오진이라든지 HLB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터져 나온 것이었는데 곧 4월 학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학회가 굉장히 큰 수출 모멘텀이라든지 기술 계약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발표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학회 이벤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 모멘텀은 좀 훼손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점들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대장주도 약간씩 흔들리게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했을 때 그 아랫단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띌 가능성이 높으니 이런 점은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뉴스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제약바이오를 보면은요, 이재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가장 궁금하신 부분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약바이오가 이슈를 타고 올라온 종목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3월 말 4월로 넘어가면서 이벤트에 대해서 학회 모멘텀도 있고요. 이게 본격적인 셀온이 될 건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모멘텀을 안아가고 상승 탄력이 얻어가는 기회가 될 건지 여기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짜야 돼요? 일단 이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반도체청 당으로 모멘텀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받는 모멘텀을 크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감 여기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팬데믹 이후의 실적 특히 신약 출시가 몰리면서 신약에 대한 기대감, 실적 이 두 부분이 지금은 제약바이오 업종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구분을 지어야 될 부분은 결국 다음 달 4월 5일 미국 암학기를 앞두고 일단 모멘텀 테마 특히 이번 해에 가장 크게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슈가 됐던 것은 다 알고 계신 대로 ADC 관련된 약물들입니다. 이 ADC 관련된 약물은 기존의 항암제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고 지금은 이 항체와 면역 약물요법이 종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품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크게 기술 이전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회가 이제 막상 개최되게 되면 재료가 노출되고 만약에 여기서 학회에 대한 어떤 발표 자료를 가지고 모멘텀이 살아나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이 이제 나뉘겠죠. 근데 이제 아마도 대부분 모멘텀으로 왔던 종목들은 아마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 ADC, OED와 약물과 관련돼서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종근당 같은 경우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 ADC의 양산,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아마 올 하반기부터 건설하겠다라고 노출을 했는데 그러면 ADC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수혜가 또 예상이 될 수 있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아마 지금 임상 결과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발표되는 제약회사 가운데 임상 결과가 가장 좋을 걸로 예측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도를 주시하되 나머지 테마성으로 접근했던 종목들은 지금부터 비중을 줄여 나간 전략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3월 초에 초록 나오고 급격하게 기대감 컸던 종목도 지금 비중을 일단 줄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줄이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제 재료가 노출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임상에 대한 결과나 혹은 데이터가 제품화되는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발표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기대치를 너무 높여갈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ADC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근시일안에 제품화될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물화되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노바테스나 릴리 같이 거대 글로벌한 기업들도 이제 기술을 막 사들이고 기술 이전을 받아서 제품화에 대한 임상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너무 기대치를 많이 가져가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종목별로 봐야 되는 제약바이오 쪽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계속해서 3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실적 시즌이라 그런 걸지 아니면은 매출 기대감이 이쪽으로 커지면서 전반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지 스물스물 많이 올라왔습니다. 화장품 더 룸 남아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 이야기 좀 진행해 보도록 하죠. 김시훈 팀장님, 화장품이 사실 저희가 반도체만 보고 그 사이에서 제약바이오 갈 때 보고 큰 바구니에서 2차전지 올라갈 때 보고 해서 화장품 많이 안 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많이 올라왔어요. 오늘도 동시다발적으로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순환매 이상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화장품을 봐야 된다라는 또 다른 신호가 될 수 있을까요? 뭐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 호재가 다시 한번 하나둘씩 붙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작년 화장품 주 굉장히 재밌었는데 올해 1월, 2월은 좀 재미가 없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를 해도 오히려 세론으로 작용하면서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증시에서 최근에 소외가 된 섹터에 다시 한번 자금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섹터, 그동안 우리가 좀 관심이 많이 없었던 섹터에 수급이 다시 한번 올리면서 특히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살아붙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장품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어요. 1월, 2월 수출 데이터도 굉장히 잘 나왔는데 물론 중국 쪽에 대해서는 부진하지만 미국이라든지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중국인 지표, 중국 관련 지표도 다시 한번 있죠. 개선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중국인들이 많이 오는 것과 최근 화장품주들의 주가 흐름들이 미국 쪽에 조금 더 영향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크게 연관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지표 중 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동안 중국인들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카지노라든지 면세 쪽에서 주가도 부진했지만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화장품 섹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일 수가 있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화장품 섹터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국 관련했을 때 긍정적인 이야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는 색조라든지 특히 뭐 브랜드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 있잖아요. 로맨이라든지 뭐 VT의 리들샷 이런 종목군들 혹은 화장품 ODM, OEM 이런 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점. 다만 대형주 단에서는 다만 단기적인 반등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 LG생활건강이 가장 큰 화두일 것 같습니다.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또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대형주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LG생활건강이 중국 외의 매출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조금 더 나와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구간이라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슈팅이 나오는 쪽이 많아서 화장품 지금도 따라가도 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침 팀장님께서 오늘 가져오신 원픽이 화장품이라서요. 종목 어느 방향으로 볼지는 잠시 후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살짝 내서요. 2위 보도록 할게요. 신재생 좀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원전까지 좀 묶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슈 안고 움직이는데요. 반가운 반등입니다. 태양광 쪽에서는 정부 쪽 정책적 모멘텀도 나오면서 지금 상한가 진입한 종목도 SGN 이렇게 보이고요. 어떻게 봐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대표님, 연속성이 계속 물음표였던 쪽이 원전, 뭐 태양광 풍력 이쪽이라서요. 오늘 자리가 의미가 있는지 상당히 뉴스상으로는 풍성한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실린 거래와 만들어진 자리를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멘텀이 펀더멘탈 위에 더
주가를 레벨업 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고 그동안 상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이게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후퇴와 함께 글로벌하게 원전이 부각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수주와 미국과의 기술 관련된 부분의 분쟁이 제대로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걸림돌로 좀 작용을 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각국의 우선순위에서 이제는 좀 밀려나면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다시 재개되고 있는 풍력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고 미중 갈등에서 미국이 딱 찍어서 2차 전지와 태양광을 얘기하면서 혹시 태양광 쪽에서 어떤 우리 국내 기업들의 어떤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산업 구조를 이해한다면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짧게 단기적인 모멘텀을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트레이딩 영역으로 이쪽은 아직까지 보시기라는 진단 주셨습니다. 1위 우주항공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갈지 여기도 궁금합니다. 팀장님께 짧게 핵심만 부탁드려 볼게요. 오늘 소부장단에서 작은 쪽이 움직입니다. 소부장단이 아니고 중소형단에서요. AP 위성도 그렇고요. 세트레가의 움직임 강한데 더 볼 수 있는 자리인지 짧게 진단해 주신다면요. 우선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드라이브라든지 우주항공청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은 구간이긴 하나 관련했을 때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수주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터져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이 부분에서는 대형주 단에서 조금 더 묵직하게 모아가시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모아가는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오늘 모두 원픽 가져와 주셔서요.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화장품 쪽에서 골라오셨습니다. 원픽 포인트 주실까요? 우선 저는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을 안고 추가적인 성장이 더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관점에서 VT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리들샷이라는 굉장히 히트친 제품이 있는데 관련했을 때 지난해 6월에 좀 런칭을 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고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입소문 타면서 굉장히 핫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서는 온라인 쪽에서만 판매가 주력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오프라인 쪽까지 확대가 되면서 관련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쪽에서도 오프라인 채널에 대해서도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일본 향에 대한 매출도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전망. 거기다가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아마존 쪽에서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마존에서는 이렇다 할 홍보 효과가 없었어요. 아직까지 좀 어떤 영업적인 효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확실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결국 매출 단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7,500원 정도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2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리들샷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VT 오늘 원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원픽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느 종목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추가 매수 자리를 말씀드리고요.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렴되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로 보자. 매수 가격은 83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을 79만 원 놓고 목표 가격은 이전보다 좀 높여서 110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매수하신 분들 추가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신호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IS의 이지원 대표, 헤르메스타 김시은 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